안녕하세요. 네, 저는 봄살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류주원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저희 너무 오랜만에 보죠. 그러게요. 우리가 조금 연말이기도 했고, 네,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네, 실컷 놀다가 왔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조금 다시 어색하네요. 네, 다시 어색하네요. 뭔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 네, 아니 블로그에 음, 질문들도 좀 많아요. 있고, 예. 그쵸? 블로그에 왜 그렇게 댓글을 안 다십니까? 저요? 거기 질문이 좀 있는 건 아시죠? 질문 있는 걸 아는데 요새 저희 병원이 인터넷이 차단이 됐습니다. 진짜요? 네, 자꾸 이게 뭐지? 그 뭐 랜섬웨어라든지 자꾸 그게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인터넷이 차단이 돼서 이제 핸드폰으로만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데 연말이라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단 검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장에 있을 때는 컴퓨터를 못 봐요. 근데 집에 가도 그쵸, 애기 볼 때문에 시간이 없죠. 없어서 저도 이게 막 블로그 막 뉴 글이 막 떠오르는 걸 아는데 이게 막 볼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네요. 몰아서 보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댓글 달기가 힘드네요. 컴퓨터를 못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질문 하나 정도가 네. 그 요오드에 대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네. 본인이 이제 호주에서 빠짐없이 듣고 있는 예비맘이라고. 네. 그런데 중계에 접어드니까 요오드를 액체로 된 걸 제조해서 주셨다고. 시아버지가요? 네, 약사분이시래요. 대단하시네요. 이거 어때요? 어. 요오드 이렇게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임신을 하면 네. 뭐 요드뿐만이 아니라 단백질의 총량, 뭐 아연의 총량, 철분의 총량, 요구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중반기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많이 먹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하루 250 마이크로그램의 요드가 필요하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을 못 받으면 태아한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우리나라는 요드를 많이 먹는 나라예요. 그쵸. 요드가 미역, 미역. 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나라인 거지 이게 부족하진 않아요. 실제로 미국의 임신한 여성의 반수 이상에서의 소변 테스트 결과에서는 요드 섭취량이 꼭 보조제를 먹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인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해조류를 많이 먹지 않는 나라에서는 임산부들한테도 혹시라도 갑상선 기능 저하, 태아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오드가 들어간 종합 영양제를 꼭 드세요라고 많이 권고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따로 권하진 않죠. 뭐 드셔도 과량만 아니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유, 임신 전 또는 임신 중에는 하루 150 마이크로그램이 권장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분이 이제 호주에 사시니까 네. 좀 궁금했었나 보네요. 네. 드셔도 된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다원 몬테소리 네. 선물 줘야죠. 선물 줘야 되는데 퍼즐 줘야 되는데 퍼즐 교구. 뭐 누구 제가 드릴 거예요? 뭐 남자를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또 남자들이네요. 제가 이렇게 아빠들한테 약합니다. 근데 아빠들 글이 좀 재밌어요. 맞아요. 물론 엄마들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아빠들 글은 뭔가 아빠만의 특유의 그 느낌들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막 뭐 챙겨주고 싶어요. 막. 그러게요. 왜 이렇게 아빠들이 더 좋죠? 그래서 한 분은 오르카. 왜 오르카인지는 모르겠지만 임신 31주 2일째인 셋째 아빠입니다. 셋째 아빠. 요즘 같은 세상에 셋째 낳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셋째 아빠가 이렇게 뭔가 임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도 않죠. 않아요. 셋째는 엄마들도 병원을 안 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병원 좀 오세요. 그래도 아이고 바빠서요 이러면서 그냥 너무 씩 웃으면서 다 알아요. 알면서 왜 그죠. 물어요? 이런. 그런데 이 셋째 아빠는 출근하는데 맘맘맘을 듣고 있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맘맘맘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더 중요한 포인트. 출산도 많이 안 남았지만 고마운 마음에 책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쌤. 성탄 선물 상자에 같이 넣어주면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멋진 새해 선물을 드리려고요. 쌤 책 샀다 해가지고 뽑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셋째 아빠인데 이렇게 출산에 관심을 가져주고 이번 아이가 당연히 뭐 첫째 둘째처럼 건강하겠지가 아니라 셋째 아이도 또 건강한 출산이 되기 위해서 엄마한테 관심 기울여주고 그 임신을 많이 기뻐해주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셋째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아빠 고맙고요. 또 한 분은 또 남자 아빠입니다. 오늘 아빠 특집. 아빠 특집. 조이 EL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첫째 11주차 예비 아빠입니다. 근데 이 아빠도 둘째도 계획하고 싶고 셋째도 계획하고 싶고 넷째도 계획하고 싶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예뻐하시는 우리 첫째 예비 아빠분 건강하게 아이 출산 잘하시고 육아 잘하셔서 두 분이 행복하셔서 아기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웃긴 게 넷째 얘기까지 하면은 등짝 스매싱 맞는다잖아요. 괜찮아요. 아빠가 잘하면 엄마들은 얼마든지 더 많이 낳을 의향이 맞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두 분께 다운 네. 몬테소리 퍼즐 교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 넘어갈게요. 네. 닥터류 알려주세요. 네. 선생님, 네. 저희 오늘 주제가 무엇인가요? 그 자궁 경부암. 예전에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었어요. 네. 아이를 낳고 한 달이 돼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CIN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다 해서 제가 댓글로 그걸 꼭 다루겠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답글을 난 적이 있는데 오늘 자궁경부 암 검사 및 이제 자궁경부라는 게 뭐고 거기서 어떤 병이 생기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궁경부가 일단 어딘 줄 아세요? 질위. 맞아요. 그러니까 자궁경부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이 있고 질 속에 자궁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자궁하고 질을 이어주는 길을 그렇죠.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궁의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궁의 뚜껑이요? 자궁이 여기 지금 화면을 보여주면 제 주먹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밑으로 이어지는 게 질이에요. 네. 이 안에 이제 내막이 있고 네. 나중에 아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딱 닫아주는 입구가 있어요. 그 입구의 표면 뚜껑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뚜껑. 그래서 이제 흔히 여자들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자궁암 검사라고 표현도 해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궁암이랑 자궁경부암이랑 굉장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궁에 혹이 생겼어요는 자궁암 쪽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궁 안에 근육, 자궁 내막 쪽인 거고 자궁경부는 자궁이 시작되는 표면. 제가 아까 좀 뚜껑이라는 표현이 조금 저속할 수는 있지만 저서 아시는군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지? 여기 이렇게 이 입구가 그러니까 자궁과 질까지를 생각을 하면 그게 모형으로 생각하면 약간 깔때기 모양이라고 맞아요. 만약 생각하면 그 깔때기 초입이고 덮어주고 있는 마개 같은 역할인데 그 마개 부분은 질을 유지해주고 질의 어떤 분비물도 네. 유지해주고 또 질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변형이 많이 와서 여기에 이제 암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도 자궁경부암은 2년에 한 번씩 네. 스크리닝을 하세요, 검진을 하세요라고 이제 20세 이상부터 네.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죠. 그래서 자궁경부암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나라임은 맞아요. 왜요? 인종적인 특징이 있는 거겠고 이제 여러 가지 성문화에 대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궁경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는 게 성생활이랑 100% 연결되거나 무조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개발도상국에서의 유병률이 높은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긴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는 원래도 변형이 항상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궁과 질을 연결해주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성관계를 하든 성관계가 없어도 질염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염증이 되게 잘 생겨요. 여기에 막 변형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순 염증 같으면 내 몸에서 이제 면역력이 막 나와가지고 또 저절로 좋아지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염증 중에서 일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네. 변형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변형을 자궁경부의 이형성증, 이형성증 다르게 생겼다. 기본적인 세포 모양에서 좀 벗어난 이상한 모양의 세포가 생기는 게 이형성증이라 표현을 하고 CIN이라는 용어로 이제 의학 용어로는 많이 쓰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경증은 자궁경부 이형성증 경증은 저절로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2년 이내에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반수 이상에서 있고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은데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중등도가 넘어가면 이게 또 몇 년 몇 개월에 걸치면
자궁경부암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암은 다행히도 스크리닝 검사 미리미리 발견하면 예방이 가능한 암이기 때문에 이형성증 단계에서 치료를 하시면 그렇게 나쁜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이형성증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형성증이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 나왔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라는 건 결국에는 이 표면 마개 같은 자궁의 마개 같은 여기에 세포를 몇 개를 떼서 모양을 보는 검사예요. 네. 근데 그 모양을 보는 검사에서 조금 안 좋게 나오거나 눈으로 봤을 때 모양이 안 좋으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또 하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해야 돼요. 자궁경부암이랑 관련되는 자궁경부의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HPV 바이러스라는 건데 이게 백신이랑 관련되는 바이러스예요. 네. 이 바이러스는 유난히 자궁경부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감염 경로를 모르고 어떤 여성이든 한 평생을 살면서 감염될 확률이 작게는 50%, 많게는 80%. 그러니까 안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노출이 될 수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만 25세 이하의 여성에서의 유병률이 더 높기 때문에 활발한 성생활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성생활이 문란하거나 그래서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되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성생활이 거의 없어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대부분 저절로 자연 소실돼요. 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어요. 현재까지. 네. 근데 내 몸에서 면역력이 좋아서 막 싸워서 이기면 저절로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1번부터 100개까지 서브 타입이 있는데 네. 그중에 15개는 되게 독해요. 어. 안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남아있으면서 막 상처를 내서 결국에 변형이 와서 이형성증을 만들고 그 이형성증이 방치가 되고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점점 시간이 가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경부 암 검사에 있어서는 이 인유도종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어떤 타입이 있는지가 굉장히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 하더라도 네. 인유도종 바이러스 하이리스크 어떤 타입이 하이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 지침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져요? CIN1 네. 특히 경증의 이형성증 네. 정도는 근데 인유도종 영증이라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인유도종 바이러스가 없다. 네. 그러면은 바로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셔도 좋아질 확률이 자연스럽게 있어요. 좋아질. 네. 그래서 6개월마다 보면 돼요. 대신. 근데 나빠지는 사람도 있고 좋아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더 나빠지면 일단은 치료는 해야죠. 네. 근데 좋아지면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 마지노선은 맥시멈 2년. 6개월마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네. 인유도종 바이러스가 있긴 있는데 고위험군이 아니고 저위험군이다. 네. 그럼 이제 또 그것도 보는 거예요. 떨어지는지. 걔가 저절로 없어지고 그 조직 검사 소견이 나빠지지 않으면 걔도 저절로 치료가 돼요. 근데 똑같은 경증의 이형성증이라도 네. 하이리스크 경부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으면 어블레이션 치료라 그래서 레이저 같은 열 에너지로 상처받고 모양이 변한 이형성증이 생긴 부분을 태워버리는 치료를 하는 게 더 좋다고 권하고 있어요. 고주파를. 네. 그렇구나. 그리고 중등도 네. CIN2, 3는 중등도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치료는 또 인유도종 바이러스와 서브타입과 네. 하이리스크가 있는지와 그 형태와 범위에 따라서 또는 아이를 낳은지 안 낳은지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등도 이상의 이형성증은 모양이 이상한 세포가 조금 많이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궁경부가 실제로 한 4, 5cm예요. 이렇게 자꾸 뚜껑 캡슐이라고 할까요? 뭐라 하죠? 마개? 그냥 뚜껑이라고 한 거 뚜껑이라고 하세요. 이 뚜껑이 이렇게 두께가 있어요. 네. 근데 겉에 표면이 막 망가지고 해진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막 아주 약할 때는 레이저로 지져서 표면만 이렇게 해냈는데 중등도는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겉에만 살짝 레이저로 지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도려낸다고 하나요? 이렇게 깎아낼 그 건지, 도려낼 그 건지. 뎁스를 조직 검사 소견과 인유도종 바이러스 서브 타입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검사를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도 내가 면역적으로 취약한 거고 네. 여기가 악한 거니까 안 검사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럼 일반 여성은 안 검사 얼마나 해야 돼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줘요. 20살부터. 그럼 2년에 한 번씩 하면 될까요? 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자궁경부 유병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1년에 한 번을 권해요. 그래서 아주 뭐 깨끗하다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뭐 2년에 한 번씩 해도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했는데 조금 깨끗하지 못하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건 좋아요. 나이가 어리다고 안 생기진 않더라고요. 어린 사람도 생기고요. 저는 이제 어떤 분은 나는 우리 신랑만 만났고 잠자리도 우리 신랑만이랑 했다고. 근데도 뭐 20대 후반인데 아이 낳고 저도 검사했는데 아이 낳기 직전에 했던 검사는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임신 중에 뭐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대부분 아이 낳으면 좋아지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안 좋았던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서 안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원래 변형이 오니까 다 그래요라고 했는데 이제 케이스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의외로 경우 저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생길 수 무섭더라고요. 있군요. 그래서 확실하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백신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혹자는 성생활을 했으면 이미 내가 바이러스가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지금 와서 맞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15개의 서브타입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내가 어떤 게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아주면 그 고위험군에 다른 거라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떨어지거나 상처를 덜 주고 나가게 할 수 있는 확률도 크기 때문에 네. 꼭 성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버진 처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인유도종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모르더라도 백신을 일단 맞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내가 어떤 타입 있는지 검사하고 백신 맞으면 안 돼요라는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유도종 바이러스 DNA 스크리닝 검사가 엄청 비쌉니다. 얼만데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험이 안 돼서 8만 원 이상 돼요. 6만 원, 8만 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검사를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해서 하이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맞으라고 권고를 하고 그러면 저는 안 검사할 때 인유도종 바이러스 검사하면 안 돼요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유럽의 어느 국가는 인유도종 바이러스 검사를 첫 번째 스크리닝 검사를 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격 대비 효용에서 그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유도종 바이러스 검사는 세포진 검사, 세포를 떼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시켜주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안 검사 일단 제대로 받으시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한 단계 더 나가는 개념을 해보셔도 돼요. 네.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너무 잘 되네요. 책 만들 때는 이렇게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강을 해야 되네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거예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은 이제 만 12세 나라에서 해줘요. 나라에서 해줘요. 일본도 나라에서 해줬고 맞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잘 해주는 건데 낀 세대 있죠. 20살 넘고 지금 뭐 50세 이전인 분들은 빨리 맞으세요. 전 맞았습니다. 아기 낳을 때 검사하고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궁 경부암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백신 맞아서 나는 경부암 백신 맞았으니까 이제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라고 검사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그 주사가 그렇게 비싼데 그러면은 가격 대비 효용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나는 백신 안 맞고 검사 열심히 할래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이 자궁 경부암이라고 그럼요.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3번 맞는 거고요. 맞아요. 타입이- 근데 약 2개가 있잖아요, 그죠? 2개가 있는데 하나 더 나왔어요. 최근. 우리도 업그레이드 한번 해야겠네요. 서바릭스라는 게 2개 예방이에요. 16, 18번. 제일 독한 애 16, 18번이거든요. 그게 있고 가다실은 제일 독한 애 16, 18번 말고 성기산막이랑 관련되는 6번, 11번 예방하는 애가 있고요. 가다실에서 올 2016년도 작년이죠. 네. 2016년도 가을부터 가다실 9이 나왔습니다. 15개 중에 9개 예방하는 게 나왔어요. 대박이죠. 근데 비싸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많이 예방하고 아직 안 맞으신 분들 있으면 네. 비용이 비싸더라도 저는 많이 맞는 걸
권하고요. 막상 자기 경부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다니게 되고 그러면 되게 힘들고 되게 스트레스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프다고 한 채로 치료의 개념으로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방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음. 물론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아깝긴 하지만 저는 음. 나오자마자 맞았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니까 저희는 직업이 항상 인유도증 바이러스에 드글드글드글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비쌀 때 맞았어요. 저는 네. 최초 맞아가지고. 근데 저 근데 후회는 안 질문이 해요.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답니다. 맞아요. 일본에서 한번 터졌는데 네.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에는 사례 정리가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면 네. 일본에서는 이제 나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 국가 예방 접종을 실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주사를 맞고 이제 신경질환, 뭐 근육에 이렇게 힘이 떨어지는 신경 네. 길렌바레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봤더니 그게 신경학적으로 영향을 준 거는 아니고 네.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된 게 아니고 통증으로 인한 쇼크로 인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통증에 의한 그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인 또는 그 통증으로 인한 반응인 거지 약 성분의 일부가 문제를 일으킨 거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다시 일본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권고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통증으로 인한 그런 반응이었지 명확하게 이 백신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경학적인 영향을 일으킨 거는 아닙니다라고 결론을 냈고요. 백신은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어요. 인플루엔자 백신마저도 부작용은 있고 그쵸. 우리가 DTP마저도 부작용은 있는데 그나마 자궁경부암 백신은 다른 거에 비해서 부작용의 빈도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시고 안심하고 맞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0.001%도 안 생깁니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맞으면 큰일 나는 백신은 아닙니다. 네. 그럼 지금 애들은 무료로 놔주는 거예요? 12살부터. 12살부터 몇 살까지? 그러니까 이제 12살 되는 애들 뭐 더 어린 애들부터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태어난 애들은 당연한 거고 이제 12살 애들은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살인 아이들은 안타깝게 못 맞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부모가 챙겨서 맞춰야 엄마들이 되는. 맞춰주면 좋아요. 예. 어. 비싸긴 한데 네. 맞아주는 게 좋고요. 임신 중에는 못 맞아요. 네. 수유에는 맞아도 돼도. 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토탈 걸리기 때문에 아이를 계획 중이면은 안 하는 그 게 전에 좋고. 하거나 아니면 애 낳고 애 낳고 한 6개월은 임신할 확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맞으신 분들은 아기 낳고 빨리 아기 백신 맞으러 갈 때 그냥 같이 맞으세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 맞다가 중단된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음. 거기서는 아직 이견이 많은데 결과가 확실하지가 않고 항체가가 떨어지긴 하거든요. 제대로 부스터의 개념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방 접종이라는 거는 우주선 개념이에요. 궤도에 올려야 되거든요. 주사를 한번 맞으면 이렇게 항체가 생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떨어지려 그러는데 우주선이 아니라 쌤 로켓이라고 해야 되는 거 로켓이다. 아닙니까? 나는 순간 이렇게 떠다니는 우주선이 아니라 로켓 그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로켓가 이게 중력에서 떨어지려 그럴 때 다시 한번 연료를 빵 쏴주면 다음 궤도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쯤 되면 궤도를 빵 올려놓으면 무중력 상태에서 왜 우리가 연구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궤적이 올라가는 그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빵빵빵 이렇게 쏘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번 다 맞아야 돼요. 3번 다 맞읍시다. 여러분 맞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민했던 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나는 안 검사를 잘했는데 이게 왜 생겼냐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면 이제 안에 있던 게 바깥으로 이렇게 꽃피듯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출산하면서 확인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검사는 굉장히 스크리닝 검사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세포만 떼서 보는 거라서 그래서 조금 기회가 되시면 암 검사하면서 육안으로 보는 검사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암 검사를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하러 가는 게 좋고. 그쵸. 그냥 미리 알면 그 경증 이형성증이나 하다못해 중증 이형성증에서 걸리면 암은 아니에요. 치료 되게 간단해요. 근데 네.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암이에요. 예후가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좀 가서 아유, 그 산부인과 좀 다닙시다. 영업하십니까 지금? 네, 산부인과 좀 옵시다. 유쌤한테 아기 낳으신 분들 검사 받으러 가세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네. 10분 육아 상식 네. 선생님 네. 오늘 10분 육아 상식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죠? 분리불안이요. 분리불안. 분리불안이 뭐죠,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가
모친이나 어떤 대리 인물이어도 돼요. 어떤 한 대상으로 같이 이제 영속성 계속 같이 있고 자기 생존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분리가 될 때 나타나는 그런 불안한 의존 대상으로부터 분리 시에 발생하는 그런 불안 반응이 이제 불안감을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막 그러잖아요. 엄마 밝힌다. 엄마 음. 밝히는 애. 엄마만 이제 엄마 안다라고 엄마 하는데 아빠라고 하죠. 엄마 아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안정감을 갖고 음. 불안하지 않고 믿음인과 이런 애착이 잘 형성이 돼야 그게 이제 기본인 거거든요. 네.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아 내가 살아갈 세상이 안전하구나 나를 위한 안전망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발을 더 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할 수 있고 이제 걸을 수도 있게 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머리도 좋아지고 이제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딱 분리불안 시기가 한 6개월에서 8개월, 10개월 그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네, 나타나기 시작해서 엄청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괜찮아집니다. 이게 5, 6세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돌 때 낯가림 한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낯가린다고. 그래서 이게 낯가림이 심한 아이도 있고 안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엄마는 낯가림이 너무 심하다고 네. 걱정하는 엄마도 있고 또 어떤 엄마는 낯가림이 너무 없다. 없다고 걱정하는 단계도 있는데 적당한 낯가림과 애착 반응만 보이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불안이라는 현상을 뭔가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더 편해질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제가 워킹맘이었거든요. 근데 워킹맘이어서 지금도 워킹맘이잖아요. 네, 워킹맘. 일 그만두셨습니까? 아니요. 워킹맘인데 그러니까 양육자가 2명인 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저희 애기한테는 의존하고 애착을 갖는 상대가 2명인 거예요. 이모님과 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에 오는 불안감. 엄마인 내가 주 양육자가 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있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저희 애기는 낯가림이 되게 빨리 왔고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혹시 얘가 오히려 불안해서 안정감을 갖지 못해서 낯가림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는데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아닌 타인이 왔을 때 막 울거나 짜증을 내는 반응을 보이는 게 더 좋은 거라고 그럼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한 명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집을 봤을 때는 제인이가 분리불안을 느꼈다기보다 선생님이 분리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제인이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맞아요. 불안함을 느꼈죠. 제가 엄청 불안을 느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한 1, 2년 고생한 것 같아요. 엄마가 불안하면 애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냥 믿고 맡기는 믿어야 겁니다. 되는데 그게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 애기가 정서적인 안정감이랑 애착이 있지 않으면 어떨까 해서 한 대상에 대한 안정감이 결국에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안정적인 이제 지속적인 이런 양육이 제대로 유지가 되면 아이는 운동도 빨리 해요. 믿음이 생기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빨리 일어나기도 하고 빨리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이 빠른 거는 이제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도전 정신이랑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런 아이들이 빨리 뭔가를 자꾸 시도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창의력도 늘어나고 굉장히 사회성도 발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죠.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맞아요. 근데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일수록 사실은 물론 분리불안을 안 보인다기보다 그렇게 해서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특히 모유수유인 아기들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바로 반응을 하고 아닌가요? 아니요 반응을 해요. 쌤 자요? 아니 나 며칠 전에 미운 우리 새끼 재방송을 봤는데 한혜진 씨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한혜진 씨 아기가 지금 몇 개월인지 잘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아기가 지금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아기띠로 아기를 안고 본인이 볼일을 본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한혜진 씨도 그런다니까 너무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동지애가 엄마는 생기더구만요. 다 똑같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애가 떨어지지 않고 한참 매달리면서 뭔가 없어지는 자체가 완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할 때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좋아집니다. 그게 장애처럼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아이에게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좀 놀이로서 이렇게 뭐 이런 순간순간을 그러니까 뭐지 이거 별일 아닌 거야 같이 익숙해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착이 형성이 돼야 분리불안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엄마의 노력이 중요하죠. 엄마가 어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아이한테 만들어줘야 되고 그 애착이 처음 형성되고 기본적인 그런 안정감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제 돌 전 6, 7개월부터 그러니까 돌 이전에는 양육 환경을 웬만하면 바뀌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약에 저처럼 2명이었으면 그냥 2명으로 쭉 가도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으면 엄마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1차적인 분리불안이 생기는 시기가 돌 전후고 이제 돌이 좀 지나가면 낯가림이 좀 약해진다 그러죠. 그래서 낯가림이 조금 완화가 되면 이제 아기가 좀 안정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게 한 24에서 36개월. 사회생활에 대한 개념 요새는 좀 빨라지고 있죠. 맞아요. 사회생활에 대한 개념이 심해질 때 그때 이제 안정적으로 엄마와 가족과에 대한 그런 애착과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잘하면서 그 분리불안을 빨리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36개월 만 36개월 전후로 유치원도 가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엄마랑도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 짜증을 많이 내고 엄마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 발작을 하거나 견디지 못한다는 거는 엄마가 조금 더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같이만 있는다고 애기한테 안정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상호작용 피드백이 돼야 그 감정이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돌 전후에는 애기가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엄마가 노력을 해서 그렇죠. 옆에 많이 있어줘야 되고 양육하는 방식이 많이 벗어나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뭐 음. 강하게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가 막 그 엄마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눈앞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그냥 냅두고 그 역시 한두 번 해봐야 돼 막 이러면서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결국엔 엄마를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왜 테스트하는 방법 있죠. 애착이 잘 형성됐는지 아닌지. 엄마가 한 공간에 있어요. 공간에 있으면 딴 사람이 왔을 때 아기가 울지 않고 그냥 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잘 형성을 한 거고요. 엄마가 있고 딴 사람이 들어오고 엄마가 나갔는데도 애가 잘 놀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는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있고 엄마가 잠깐 나갔어요. 근데 딴 사람이 왔는데 막 울어요. 근데 우는데 엄마가 돌아왔는데도 그 분노 발작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거나 화가 안 풀리는 건 엄마가 조금 더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 있다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이제 금방 울라 그러다가 이제 금방 엄마가 보면 금방 해소가 되면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닥터 아기 진료실 책 보면은 그 분리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놀이를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 네. 놀이를 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대상 영속성이 존재하는 어떤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대상 영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놀이를 해주면 좋다고 해요. 그 중에서 놀이를 몇 가지 추천해 볼게요. 그걸 인식하는 놀이 별거 아닙니다. 처음에 깍꿍놀이. 엄마가 아기 눈앞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보였다가 깍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가렸을 때 안 보였다가 열었을 때 보이는 게 깍꿍놀이를 통해서 아 엄마가 안 보여도 다시 보이는구나.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숨바꼭질. 엄마가 또 숨는다던가 아 여기 있지 이런 놀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깐 없어도 아 엄마가 또 나타나. 장난치려고 숨었구나 아니면 혹은 엄마는 나타날 거야.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어라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인형놀이도 좀 해보면 좋다고 해요. 인형을 놔두고 인형 앞에 이렇게 가림막 같은 걸 해놓고 아 뭐 얘가 여기 있네 두두가 여기 있네 없어졌네 어디 있지 뭐 이런 놀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다 없다 하는 놀이들을 좀 해보면 아이에게 좀 그런 대상 영속성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할 수 있고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좀 애착을 좀 더 가지려면? 가지면서 해볼 수 있는 놀이들 아이랑 더 애착 관계 형성을 잘할 수 있는 놀이들을 또 추천하고 있는데 스킨십하며 교감하는 놀이들을 정말 좀 얘기를 중요해요. 한 스킨십이. 예 그래서 눈을 가리고 엄마 얼굴을 만져보게 하는 엄마 여기 엄마 코 엄마는 어디 있지 엄마 귀는 어디 있지 막 이런 놀이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뭐 만져보게 한다던가 엄마 손을 만지게 한다던가 막 그런 식으로 촉감 자체를 느끼게 해주는 놀이들도 참 좋고요. 그다음에 로션을 바르면서 표정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대요. 로션을 발라준 것 자체가 우리가 아이랑 스킨십을 하잖아요. 그럼요. 마사지. 예, 팔도 쭈쭉 해주고 다리도 쭉쭉 해주면서 이제 아기한테 이렇게 만져주면서 대화하고 표정으로 얘기하고 그때 막 급하다고 후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랑 그때 이게 굉장히 그냥 단순히 뭐 보습을 위해서 로션을 발라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이와 스킨십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 어떤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 외국이었는데 영국인지 호주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보육원에서 최신 시설의 그런 시설을 갖추고 위생 개념을 그러니까 근대화되면서 이제 위생이랑 애기 먹을 걸 많이 줬는데도 애들이 자꾸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더래요. 근데 한 시골의 보육원은 시설이 낙후돼 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 차이가 스킨십. 그러니까 스킨십이 굉장히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그게 정서적인 안정감뿐만이 아니라 그게 결국에는 면역 체계에도 큰 장점을 결국에는 마음이 우리가 든든해야 몸이 그럼요. 튼튼한 게 맞는 거고요. 꾹놀이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애기 이제 앉기 시작하고 6, 7개월 돼서 한번 시작해 보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있다 없다 이러면서 가재 수건으로 갈았다 뺐다 갈았다 뺐다 이러면은 맞아요. 엄청 좋아하고요. 숨바꼭질은 이제 조금 걷고 뛰기 시작하면 또 엄청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스킨십 할 때 또 다른 가족들하고 엄마만 보면서 엄마와 먹고 놀고 자고 하려고 하는데 다른 가족들하고도 좀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도 많이 만들고 왜 그런 분들 있어요. 아, 쟤는 엄마만 찾네 하면서 나는 안 봐. 오예 하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나와도 친해질 수 있도록 아빠와도 친해지고 할머니랑도 친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분리불안 이것까지 할게요. 육아용품 이런 것도 있네. 뭐지? 이번 육아용품은 조금 자신이 없긴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게요. 반응이 좋았죠. 지금까지 뭐 이런 게 있었냐고 다들 이러는데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게 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주제를 갖고 나 이거 아는데? 왜냐면 저는 이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쓰던 거를 형님들이 쓰던 걸 줘가지고 저는 이거를 다 많이 쓰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분은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소개할 거는 아기띠용 워머 혹은 아기띠용 바람막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모차는 당연히 바람막이가 있거나 지나다니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막 씌워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아기띠도 바람막이가 있거든요. 바람막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아기 다리 쪽부터 이렇게 걸쳐가지고 모자까지 대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걸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기가 쏙 번데기처럼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이게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 엄마가 너 뭐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아기 사진을 막 올리고 하는데 제가 담요를 이렇게 두르고 다녔거든요. 뭐뭐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담요를 두르고 있는 사진을 엄마가 우연히 봤나 봐요.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블로그를 자주 들락거리면서 저를 지켜본답니다. 블로그에 애청.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서는 너 그거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서 보내주셨어요. 어머님이요 직접? 네, 엄마가.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물론 유모차를 끌고 나갈 때도 애기 추울까봐 바람막이를 하지만 그건 세트로 있긴 있잖아. 나 처음에 살 때도 많이 주는데 이제 아기가 어린 경우 아기띠를 하고 나가는 게 더 간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추운 겨울날 그냥 잠바만 입혀서 이제 아기띠를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팔로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엄마 옷으로 엄마 이렇게 옷으로 싸던가. 맞아요. 근데 한 차원 더 아기의 바람을 막아주는 아기띠용 워머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 엄마들은 한번 이거를 검색을 해보거나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뭐 봄 가을 때는 바람막이로 쓰고 겨울에는 이제 누빈 것처럼 된 워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유모차에다 써도 되고 되게 좋아요. 저는 이거 한 번 그때 선물 받은 게 사서 굉장히 오랫동안 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봄 가을에는 미세먼지, 황사 같은 것도 아 그런 그렇네요. 것도 또 유해 물질을 차단할 수 있고 비 올 때도 생활방수 그런 것도 기능도 있고 유모차에도 쓸 수 있으니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주변에 혹시 선배 엄마들 있으면 이제 애기가 얻어도 크면 조금 안 쓰잖아요. 네. 돌 정도 지나면 그럼 얻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2개나 얻어서 썼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괜찮았어가지고 제 친구한테 선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너무 필요한 거 없어라고 하니까 다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막 물어보다 너 이거 아기띠 워머 있어?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줬죠. 센스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선물로 좀 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비싸지도 않잖아요. 비싸지 않아요. 한 2만 원대, 3만 원 안에. 그 디자인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시면 되고. 요새같이 추운 날 짐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아기띠가 유모차로는 뭔가 안 될 것 같을 때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아기띠용 워머까지 해주면 좀 든든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엄마도 따뜻해요. 그거 하면. 맞아요. 엄마도 따뜻합니다. 오늘 좀 약한가요? 약한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러게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아주 히트 아이템으로 가지고 올게요. 아니면 제보 받습니다. 제보. 제보 나만 좀 받을까요? 알았는데 나만 알았는데 이거 있다. 알려주세요. 그렇네요. 네. 좋네요 그런 그쵸? 거. 왜냐면 우리가 물론 아무리 여기 육신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단톡방에 친구 10명이 다 애엄마인데 거기 단톡방에서 제가 제보를 좀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추려놨거든요. 다음 아이템은 괜찮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벤트 안내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네. 이벤트 안내를 좀 길게 합시다. 그럼 되죠 뭐. 그럼요. 네. 잘 들으세요. 좋은 게 많으니까. 네. 까사라이크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2명에게. 이거 아이디 알려주면 적립금 넣어드리는 형태인데요. 블로그에 글 남겨주시면 되죠. 네. 메모 게시판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면 안부 게시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다른 데 남기는 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네, 메모랑 안부. 네. 그다음에 바이나우스. 가습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가습기. 한 명에게 드립니다. 매주 한 명씩 드릴 건데요. 이것도 블로그에서 저희 추첨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 스타일 있죠. 네. 이거 토탈 뷰티 해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인기가 대박이던데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호응할 줄 몰랐어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죠. 필요할 것 예쁜 같아요. 사진 남기고 싶으신 분. 근데 꼭 사연을 이렇게 저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해서 뽑아야 되는데 네. 다 주고 싶어요 지금. 어떡하죠? 예. 어쨌든 1월 말까지 저희가 추첨을 받고 그 이후에 블로그에 공지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S 스타일 사장님한테 뽑으라 그래야겠어요. 그럴까요? 그래야겠네요. 그래야겠네요. 저희가 직접. 뽑으면 너무 다 주고 싶어서 사심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주고 그래야겠네요. 싶은 사람 따로 있던가요? 제가 몰래 이렇게 아이디를 써가지고 네. 저도 좀 화장하고 싶어요. 요즘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청문회 끌려갑니다. 아시죠? 다 조회되나요? 그리고 이번 주 특별히 선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요? 그 제가 왜 판타스틱 그림책 육아 07세 봤어요. 네. 판타스틱 그림책 그 육아 책. 책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를 한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담 출판사에서 5권은 협찬을 해줄 테니 진짜요? 나눠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어머. 그래서 저요? 요즘에 글 남기는 분들 많이 없으시잖아요. 네. 왠지 이번 주는 모든 이들이 다 가습기 타가고 까사라이크 타가고 그림책 육아 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남기면 거의 다 됩니다. 글 많이 자, 그러면 남겨주세요. 요거 네. 선물로 드릴게요. 자, 그럼 클로징 멘트 하고 네.
워킹맘, 예비맘, 전업맘, 임산부, 이 세상 모든 맘들을 위한 맘이 가는 대로 맘에 쏙 드는 국내 최초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방송 맘맘맘. 안녕. 안녕.